양과와 소용녀는 손을 잡고 연문으로 나가 두 번째 방을 지나 세 번째 방으로 갔다. 소용녀가 먼저 문지방을 넘으려는데 갑자기 양과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와 동시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눈앞에 검광이 번뜩였다. 8자루의 검이 상하좌우에서 날아와 방문 안쪽에 내리꽂힌 것이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갔다면 제 아무리 무공이 높은 고수라 하더라도 갑자기 날아온 이 8자루의 칼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소용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과야, 곡주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대결이고 뭐고 얼른 이곳을 떠나자.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서 음산한 음성이 들려왔다. 곡주께서 두 분더러 방에 들어가서 검을 고르시랍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8명의 절정곡 제자들이 칼날이 달린 어망을 들고 지키고 서 있었다. 공손곡주가 혹시라도 두 사람이 도망칠까봐 사람을 보내 퇴로를 막은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함께 건방으로 들어갔고 양과는 문을 닫았다. 방에는 벽이며 책상, 책꽂이, 상자 위 어디든 온통 다양한 병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 있는 병기들은 모두 특이하고 훌륭하구나. 소용녀는 먼저 벽 쪽에 있는 검을 쭉 둘러보았다. 그녀는 길이나 무게가 모두 똑같은 한 쌍의 검을 고르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서로 똑같은 검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소용녀는 아무거나 검 2자루를 집으려다가 서쪽 벽에 불탄 흔적이 있고 의자며 탁자 등도 모두 부서진 것을 보았다. 소용녀의 시선을 따라가던 양과가 말했다. 노안동이 이곳에 와서 불을 질렀거든요. 여기 탄 흔적들은 모두 주백통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그때 방 모퉁이의 반쯤 타버린 그림 뒤로 2개의 검집이 보였다. 저 검들은 그림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림이 절반 정도 불에 타서 검이 모습을 드러낸 거로구나. 주인이 이렇게 숨겨두었다면 분명 진귀한 검일 거야. 그 말에 양과는 벽에서 검을 내린 후 한 자루를 소용녀에게 주고 다른 한 자루를 잡고 검집에서 검을 뽑았다. 검을 뽑자 두 사람 모두 한기를 느꼈다. 검은 온통 검고 광택이라고는 없어서 마치 시커먼 나무 토막 같았다. 소용녀도 검을 뽑아보았다. 그 검은 양과의 것과 크기며 길이가 완전히 일치했다. 두 검을 나란히 대자 한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두 자루의 검은 끝이 둥글고 날도 없이 뭉툭한 것이 마치 얇은 나무 채찍을 연상케 했다. 검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양과는 검에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다. 자신의 검에는 군자라고 적혀 있었고 소용녀의 검에는 숙녀라고 새겨져 있었다. 양과는 검의 모양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서로 쌍을 이루는 검의 이름을 보니 금세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소용녀에게 어떠냐는 눈짓을 보냈다. 이 검은 끝도 뭉툭하고 날도 없으니 곡주와 싸울 때 쓰면 딱 좋겠어. 사실 내 생명을 구해준 분을 해치고 싶지는 않거든. 그 말에 양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검을 들어 2번 찔러보았다. 무게도 손에 딱 맞았고 움직임도 자유로웠다. 소용녀는 다시 검을 검집에 넣고 방을 나가려다 탁자 위 꽃병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는 걸 보았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꽃을 만졌다. 그걸 보고 양과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소용녀는 가시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다. 소용녀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양과가 당황한 듯 말했다. 이 꽃은 정화예요. 계곡에 저보다 오래 있었으면서 몰랐단 말이에요? 소용녀는 상처를 입으로 빨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 정화가 이 꽃 이름이니? 양과가 막 설명하려는데 절정곡 제자들이 연신 재촉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다시 대청으로 돌아갔다. 공손곡주는 한참을 기다려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짜증과 조바심이 났다. 쓸모없는 것들, 왜 이리 오래 지체하도록 내버려둔단 말이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제자들을 노려보았다. 제자들은 모두 겁을 잔뜩 먹고 낯빛이 파랗게 질렸다. 그때 양과와 소용녀가 돌아오자 두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여 물었다. 누이 검을 골랐소? 그러자 소용녀가 숙녀검을 꺼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이 뭉툭한 검을 쓰기로 했습니다. 숙녀검을 본 공손곡주의 눈빛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누가 이 검을 고르라고 했소? 그는 공손 노각을 한번 노려보고 다시 소용녀를 보았다. 소용녀는 공손곡주의 뜻밖의 반응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이 검을 고르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러시죠? 이 검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다른 검으로 바꿔올까요? 공손곡주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양과를 쏘아보았다. 아니요. 그냥 그 검으로 덤비시오. 소용녀가 공손곡주에게 말했다. 곡주님, 저희는 곡주님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길 마음도 없습니다. 저희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공손곡주가 냉소를 지었다. 내 음양도 검법을 이긴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나에게 진다면 혼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오. 그 말에 소용녀는 담담하게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지면 저와 관은 이곳에서 목숨을 끊으면 그뿐입니다. 공손곡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양과를 향해 왼손에 든 금도를 휘둘렀다. 그걸 양과가 전진검법으로 막자 공손곡주는 오른손으로 흑검을 돌려 양과의 어깨를 겨냥해 찔러갔다. 그는 소용녀를 비켜서 검과 도로 동시에 양과만을 노렸다. 양과는 온 정신을 집중해 방어한 덕분에 새 초식을 무난히 받아낼 수 있었다. 소용녀는 공손곡주가 새 초식을 발한 후에야 검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목숨을 구해줬던 공손곡주에 대한 예의였다. 공손곡주는 소용녀의 공격을 내공을 사용해 반탄하며 막지 않고 그저 흘리기만 했다. 금융국사는 초반 싸움을 지켜본 후 입을 열었다. 공손곡주, 그렇게 미인을 아껴주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할 것이오. 공손곡주는 그의 의중을 꿰뚫 듯 코웃음을 쳤다. 걱정을 해주니 고맙구려. 나중에 한 수 가르침을 받을 터이니 지금은 훈수할 필요가 없소이다. 그러면서 공손곡주가 검과 돌을 동시에 휘두르자 대청은 날카로운 파공음과 검광도형이 어지러이 난무했다. 그렇게 쌍방은 수합을 겨루었다. 공방을 거듭할수록 옥녀검법은 위력을 더해갔다. 양과가 전진검법의 횡행막북을 펼치자 소용녀는 옥녀검법의 채피라미를 펼쳤다. 둘 다 검을 횡으로 뻗고 치는 동작이었으나 양과의 장검은 좌에서 우로 길게 쭉 뻗었고 소용녀의 검은 그저 미세하게 2번 떨릴 뿐이었다. 이렇게 두 초식이 합쳐져서 옥녀소심검법의 염화소장을 이루었다. 옥녀소심검법은 옥녀검법과 전진검법을 두 고수가 나란히 구사하는 합격으로 임조영이 남긴 옥녀심경의 가장 심오한 경지이자 혼자서는 구현할 수 없는 무공의 극치였다. 공손곡주는 흠칫 놀라 흑검을 번쩍 치켜들어 양과의 장검을 막았다. 그와 동시에 금도로 자신의 미간을 방어했다. 공손곡주의 금도와 소용녀의 검이 서로 맞닥뜨렸다. 그런데 맑은 금속성의 소리가 들리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금도의 끝부분이 숙녀검에 의해 잘려나간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소용녀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둔검이 이렇게 예리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다. 양과와 소용녀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이 둔검을 선택할 때는 그저 이름이 좋고 두 검의 모양이 똑같아서 고른 것뿐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희귀한 보검을 손에 넣은 것이다. 두 사람은 백만 대군을 얻은 듯 사기충천에 쌍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퍼부었다. 공손곡주 역시 속으로 놀랐다. 누이와 저 아이의 무공은 모두 내 적수가 못 된다. 그런데 둘이 힘을 합하니 그 위력이 대단하구나. 저 중놈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 공손곡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왼손에 든 금도로 오른쪽을 공격하고 오른손에 든 흑검으로 왼쪽을 치면서 평생의 절기인 음양도란 인법을 전개했다. 그러자 부드러운 음의 성질을 지녔던 흑검은 돌연 매섭고 강맹한 도법으로 바뀌었고 묵직한 금도는 유연한 변화를 구사하는 검법으로 바뀌었다. 도가 검의 성질로 검이 도의 성질로 변하자 그 위력이 현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금융국사, 소상자, 윤국서 등은 모두 식견이 풍부해 수많은 무공을 봐왔지만 음양도란 인법의 기상천외한 역변의 조화는 평생 듣도 보도 못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옥녀소심검법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가 공손곡주가 갑자기 검과 돌을 이상하게 휘둘러대자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다. 양과는 흑검의 위력이 금도보다 강한 걸 간파하고 흑검의 모든 공격을 자신이 받아내고 소용녀는 금도를 받아내게 했다. 숙녀검이 예리하니 금도와 부딪혀도 별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각자 싸우는 격이 되자
옥녀소심검법은 자연스레 깨지고 각자 전진검법과 옥녀검법으로 공손곡주를 상대하게 되니 금세 밀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소용녀의 자세가 크게 흐트러졌다. 그녀는 검을 휘둘러 금도를 막으려 했으나 금도가 날갯짓하는 봉황처럼 바람을 가르며 이리저리 휘젓는 통에 검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큰일 났다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전진검법 중 마충낙화를 전개해 검날을 위로 향하여 상대방의 도검을 한꺼번에 막았다. 소용녀도 즉각 검을 치켜 올려 양과와 보조를 맞췄다. 두 사람이 다시 호흡을 맞추자 옥녀소심검법도 되살아났다. 다시 수초식을 교환하자 공손곡주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검과 도의 허점이 드러나며 차츰 패색을 드러냈다. 반면 소용녀와 양과는 오히려 싸울수록 더 강맹하고 민첩해졌다. 공손곡주는 마치 한 사람이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두 사람의 공격을 받아내느라 애를 먹었다. 악을 쓰며 반격을 전개했지만 오른손의 흑검은 군자검에 막히고 왼손의 금도는 소용녀가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숙녀검에 제압당했다. 공손곡주는 안 되겠다 싶어 한 발 물러나 전신의 힘을 오른팔에 싣고 힘껏 휘둘렀다. 그는 금도가 소용녀의 숙녀검과 맞닿으려는 순간 돌연 금도를 옆으로 살짝 틀어 마치 검법을 구사하듯 칼등으로 숙녀검을 수평으로 내리쳤다. 이것은 최상승의 검법인데 검이 아닌 도로 전개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오로지 공손곡주의 음양도란 인법으로만 구사할 수 있는 절초였다. 금도를 검처럼 휘둘러 칼등으로 숙녀검을 내리치면서도 도의 강인한 위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순간 소용녀는 충격으로 온몸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하마터면 쥐고 있던 숙녀검을 놓칠 뻔했다. 그녀가 검을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검자루를 꼭 쥐고 있는데 잇따라 또 한 차례의 강력한 힘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자 늑골이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폐까지 전해지며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소용녀의 몸이 오른쪽으로 휘청했다. 소용녀는 일부러 힘을 주고 바로 서려다가 또 피를 토하게 될까봐 그대로 오른쪽으로 쓰러졌다. 소용녀가 쓰러지는 걸 보고 양과는 다급한 김에 무조건 자신의 몸으로 소용녀의 몸을 덮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공손곡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성큼 다가가 양과의 머리를 향해 금도를 내리치려 했다. 누운 채 그걸 본 소용녀는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숙녀검을 반사적으로 양과의 두 다리 사이로 쭉 뻗었다. 공손곡주는 양과의 몸이 시야를 가려 소용녀의 동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허리를 굽혀 금도를 휘두르다가 칼날이 양과의 머리에 닿기도 전에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다. 그 즉시 배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소용녀는 양과를 구하겠다는 생각이었지 공손곡주를 해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검끝이 공손곡주 몸에 닿자마자 즉시 검을 뺐다. 그 때문에 공손곡주는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 양과는 즉시 일어나서 소용녀를 일으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손곡주 옆으로 다가가서 검을 들고 각각 공손곡주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겨냥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검을 뻗으면 공손곡주는 두 눈이 멀게 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될 상황이었다. 공손곡주는 병기를 버린 채 벌렁 드러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순간 심장이 멎어버린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공손곡주가 땅에 쓰러지고 양과와 소용녀가 검으로 두 눈을 겨냥한 후에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손에 식은땀을 쥐면서도 이제 생사투가 끝났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라 여겼다. 소용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과야 곡주님을 용서해주자. 그리고 우린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소용녀가 말하는 집이란 바로 고묘를 의미했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요. 양과가 흔쾌히 대답했고 두 사람은 군자검과 숙녀검을 걷어 옆에 있던 공손 노각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등을 돌릴 때였다. 갑자기 바닥에 누워있던 공손곡주가 흑검과 금도를 잡고 일어나더니 왼손 흑검으로 양과의 목을 겨눴다. 소용녀는 깜짝 놀라 막으려고 했으나 금도에 의해 저지당했다. 두 사람 다 무기가 없으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놈을 잡아라. 공손곡주의 호령에 4명의 제자들이 어망을 풀어서 양과를 사로잡고 밧줄로 꽁꽁 동여맸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공손 노각이 아버지를 부르며 들고 있던 쌍검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군자검과 숙녀검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더니 찰싹 달라붙었다. 이 검에 강한 자력이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소용녀가 입을 열었다. 검도 이러한데 사람인들 다르겠습니까? 우리를 함께 죽여주십시오. 소용녀가 차분하게 말하자 공손국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따라오시오. 공손국주는 금융국사 등을 향해 예를 갖추어 인사한 후 내당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4명의 제자가 어망으로 묶은 양과를 끌고 따라갔고 소용녀가 그 뒤를 따랐다. 이 비열하고 추악한 늙은이. 네 목숨을 살려주었는데도 비겁하게 기습을 하다니 이런 게만도 못한 놈. 마광자가 소리를 질렀다. 금융국사와 소상자 등도 공손국주가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비열하다고 생각했다. 국사, 우리가 어떻게 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광자가 소리쳤으나 금융국사는 미소만 지을 뿐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소상자는 냉소를 흘렸다. 당신이 저 늙은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소? 그 말에 마광자가 울분의 악을 썼으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공손국주는 위풍당당하게 앞장서서 작은 석실로 들어갔다. 정화를 꺾어 오너라. 양과와 소용녀는 이미 함께 죽기로 결심한지라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볼 뿐 공손국주의 말과 행동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뒤 석실 안이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진한 꽃향기로 가득 찼다. 고개를 돌려보니 눈앞에 고운 빛깔로 자태를 뽐내는 꽃이 가득했다. 10여 명의 제자가 정화를 한 아름씩 안고 석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공손국주는 오른손을 휘저으며 차갑게 명령했다. 이놈의 몸에 쌓아라. 정화꽃이 양과의 몸에 쌓이자 삽시간에 양과는 온몸이 마치 수천 마리의 벌에 쏘인 듯한 통증을 느꼈다. 양과는 견딜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소용녀는 양과가 너무나 불쌍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용녀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공손국주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양과의 몸을 덮고 있는 정화를 떼어내려고 했다. 그러자 공손국주가 그런 그녀를 붙잡았다. 오늘은 우리 둘이 화촉을 밝히기로 한 날이었소. 그런데 저놈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우리 혼례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소. 나는 저 아이와 만난 적도 없고 원한도 없으니 손님의 예를 갖추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예로 대할 것이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소. 이제 모든 건 누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소. 양과는 정화의 가시에 둘러싸여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소용녀가 가슴 아파할까봐 이를 악물고 더 이상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고통을 참느라 공손국주가 하는 말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소용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양과의 표정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자 정화의 독이 발작하여 손가락에 극심한 고통이 전해졌다. 나는 정화에 한 번 찔렸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관은 온몸이 가시로 덮여있으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 그때 공손국주가 말했다. 이 아이는 온몸이 정화에 찔렸소. 앞으로 한 시즌이 지나면 그 고통이 배가 될 것이고 36일 뒤면 고통으로 죽게 될 것이오. 12시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독약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설령 신선이 온다 해도 살릴 수 없소. 이제 저 녀석이 죽고 사는 건 모두 당신에게 달렸소. 공손국주는 천천히 석실문을 향해 걸어간 후 손으로 문을 열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만약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는 걸 원한다면 좋을 대로 하시오. 여기서 36일 동안 지켜보아도 좋소. 난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안심하시오. 12시즌 내에 마음이 바뀌면 그저 한 번 부르기만 하시오. 당장 해독약을 가지고 달려와서 구해줄 테니. 그러곤 성문을 나갔다. 양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꽉 깨문 입술에 피가 배어나왔다. 소용녀는 총명함을 반짝거리던 그의 두 눈의 초점이 사라지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생각에 잠겼다가 곧 공손국주를 불렀다. 국주님, 당신과 혼인하겠어요. 그러니 어서 과를 풀어주고 해독약을 주세요. 그러나 공손국주는 막상 이 말을 들으니 기쁘기는 했지만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품을 감정은 원망과 증오뿐이겠구나 싶었다. 잘 생각했소. 모두에게 좋은 일이오.
오늘 밤 화촉을 밝히고 내일 아침 일찍 해독약을 주겠소. 그러자 소용녀가 공손곡주를 쳐다보며 말했다. 먼저 과를 치료해 주세요. 그 말에 공손곡주가 피식 웃었다. 누이, 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군. 겨우 누이의 승낙을 얻어내긴 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내가 모르겠소? 내가 먼저 양과를 치료해 줄 만큼 바보 같아 보이시오? 그러곤 몸을 휙 돌려 나가버렸다. 소용녀와 양과는 비통에 잠겨 잠시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선자, 나는 선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선자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승에 가더라도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러니 일장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먼저 너를 보내고 나도 따라갈게. 소용녀는 마음을 굳히고 손을 들어 내공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양과는 미소를 머금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양과를 보는 소용녀의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비통했다. 하늘은 왜 이리도 가혹할까? 왜 오늘 과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피를 토할 것만 같았다. 그 바람에 손에 모은 내공도 일시에 사라졌다. 소용녀는 내공을 끌어올리기를 그만두고 돌연 양과의 몸에 자신의 몸을 덮었다. 순간 수많은 정화가시가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과야 함께 고통을 나누자꾸나. 그때 공손곡주의 놀란 비명이 들렸다. 이런. 그러나 곧 공손곡주의 목소리가 냉랭해졌다. 왜 이런 짓을 하지? 누이가 고통을 겪으면 저 아이의 고통이 줄어들기라도 한단 말이오. 소용녀는 그윽한 눈빛으로 양과를 바라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석실을 나갔다. 그러자 공손곡주가 차갑게 양과를 노려봤다. 10시즌이 지나면 해독약을 가지고 오겠다. 10시즌 동안 평정한 마음을 갖고 동요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공손곡주는 말을 마친 후 석실 문을 닫고 나갔다. 양과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예전에 겪은 고통은 오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악랄한 곡주놈을 놔두고 먼저 죽을 수는 없지. 선자가 앞으로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의 원수도 갚지 않았잖아. 의인인 척하는 곽정과 황용에게 복수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속에 피가 들끓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양과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려서 좌정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